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잠시 후 8시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죠. 지금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이렇게까지 박빙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흔히들 하는 말씀이 이제 경선이 곧 본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민주당의 당세를 놓고 봤을 때 호남 지역이 가장 이제 당원 규모가 크고 광주 지역의 당원 규모도 뭐 9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제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승부일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은 좀 더 특수하게는 산업시설이 충분히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관청에 의존하는 성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한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은 당원들대로 또는 지역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도 시장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당세가 워낙 또 강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결국 경선에 당선되면 본선에 그만큼 물론 이제 그 자체로 본선 승리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 될 텐데 그렇지만 그것이 본선 승리에 좀 더 다가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곳으로 나왔다면 또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이제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가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연임이냐 교체냐. 지금까지 그 연임한 사례는 박광택 시장이 유일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끌지 않나 싶은데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이 민선 8기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금까지 7기가 이어지는 중에 박광태 전 시장만 이제 연임에 성공을 했다시피 한 것처럼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남 도민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변화를 더 추구하고 아니면 뭐랄까 마음이 쉽게 바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연임하기가 힘들고 시민들을 만족시키기가 좀 까다로운 동네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바뀐 것은 지난번 이제 이용섭 시장이 당선될 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후광을 입어서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당선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연임이 쉽지 않은 동네인 광주 그리고 이미 대통령은 바뀐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용섭 후보에게 더 유리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강기정 후보에게는 반대로 더 불리한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누가 더 확실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결과를 보시죠. 예. 네, 막판에는 네거티브 공방도 펼쳐졌는데요.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사실 후보의 공약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두 후보의 주요 공약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공약에 집중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큰 공약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큰 공약들을 본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효과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사실 잘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이른바 이제 소확행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즉각적으로 이제 어떤 효과를 누릴 것인지 예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뚜벅입니다. 운전면허가 없이 그냥 걸어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두 후보가 다 교통정책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녹색 대중교통 시대 개막을 약속했고요. 우리가 이제 밤에나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오토바이 배달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밤에 시끄럽고 가끔씩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연 이륜차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 이런 공약도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대중교통 정책은 강기정 후보의 경우에는
30분 교통 생활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어디에서나 30분이면 다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 노선을 다양화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반가운 공약이었고요. 또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네. 네, 아유, 예. 저기 이다솔 씨가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구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두 후보 모두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고요. 강기정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 가능하게 하고 또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제도화 또는 어떤 쾌적한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약간의 차이들은 있었지만 이제 두 후보 모두 거의 똑같은 공약을 제시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광주형 온종일 아이돌봄 조례 제정이라거나 아니면 24시간 온종일 돌봄 공약. 이제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자치단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런 공약은 생활 밀착형 공약이어서 네. 모두 일반 평범한 유권자들도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피부로 느낄 만한 공약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그런 공약들을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는 점 잘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어떤 민주당의 변화 그리고 혁신 이런 게 좀 이루어졌다고 느껴지세요? 되게 이제 보이지 않는 변화라는 게 있고 보이는 변화가 있을 텐데 보이는 변화는 되게 얼굴들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만 보면 비슷한 분들이 계속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장 후보도 4년 전과 똑같고 구청장 후보도 대부분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수준에서는 많은 신인들이 이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청년과 여성 공천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어떤 특정 지역구를 선정하기도 했고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많은 변화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청년이지만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대표되지 못했던 세대 그랬었죠. 이들이 의회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표성이 확장된다 또는 더 제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대표된다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기초의회, 광역의회에 이번에 진출하게 되는 젊은 사람들 또는 새로운 신인 정치인들이 이런 자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자치 행정에까지 도전하게 되면 이제 단체장들의 면면도 도전을 받아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인물이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길러내야 된다. 네. 이 점에 좀 유권자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후보를 7명이나 냈는데요. 선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전하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선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12% 정도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정당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정당들이 갈라져 있었던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사실상 이제 합당을 하면서 이 당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그대로 이 당이 흡수한다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또 일부 지난번 개표 결과를 보면 일부 투표소에서 30%가 넘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투표소가 있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기초의원을 공천한다면 당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당세를 모아간다면 나중에는 그 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역량 있는 후보들도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게 될 테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의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누가 되든지 정말 공약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수님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